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6만 1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 전체가 시뻘겋게 있던 게 지금 아주 예쁜 그린 컬러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가장 기대했던 그런 포인트 가운데 하나씩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줬습니다. 예상치보다 밑돌게 나와주면서 CPI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PPI에 이어서 CPI까지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하나의 분기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1,8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는 순조롭게 좀 올라서 줘야 안정적인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기대하기에는 이게 이번 CPI가 반등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면 아주 많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등 모멘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PPI가 0.1%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월 0.2%, 예상치가 또 0.2%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하회라는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CPI도 역시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고조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는 시장에선 지금 100%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어버렸는데 0.5% 빅스텝 인하 가능성이 지금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하 가능성을 넘어선 모습이 좀 인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비트코인이 다시 박스권 안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정말 강세장이 목전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재료들이 또 있는데, 테더가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신규로 발행했습니다. 대규모의 USDT가 찍혀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대표적인 마켓 메이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컴벌랜드가 이번에 테더 트레저리에서 1억 1000만 달러 정도를 받은 이후에 거래소들의 분산 이체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블랙먼데이 이후에 지금 컴벌랜드가 거래소에 입금을 한 게 무려 9억 달러 규모 USDT가 입금이 됐다라는 거, 이거는 강세 시그널 재료로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재료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닥터 프라핏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74,000달러 찍은 뒤에 대규모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더는 계속해서 USDT를 발행하고 있다. 올타임 하이 이후에 지금 발행량이 13.6% 상승했다. 약세장이나 조정장일 때는 테더 시총은 하락해야 하지만 이번 움직임은 다음 상승 구간을 위해서 이 횡보장에서 지금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투입되지 않은 USDT가 150억 달러 규모인데 오늘 또 이 10억 달러 규모를 추가 발행했다. 사람들은 이게 강세 신호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올타임 하이 시기는 테더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주입되고 있다라는 거,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자금도 상당하다라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테넥스 리서치의 마커스 틸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포함해서 지난주에 28억 달러 규모의 USDT와 USDC가 추가 발행됐다.
이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자본을 투입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 가격 조정 이후에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역시 다시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랠리를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관계가 이제는 굉장히 불가피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8월 13일 기준으로 3,900만 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올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규모가 205억 달러가 지금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블랙록과 피델리티, 아크, 비트와이즈의 경우에는 미국 중소형주를 담고 있는 러셀 2000 ETF의 규모를 지금 뛰어넘은 상황이라는 거. 이런데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대의 변화의 트렌드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무시하고 있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바라봐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일반 다른 여타의 ETF들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 굉장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의미 부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골드만삭스의 상황입니다. 2분기에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골드만삭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록이 2억 3천만 달러, 피델리티 7,970만 달러, 인베스코 갤럭시걸 5,610만 달러, 그레이스케일 3,510만 달러, 위썸트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75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전체 액수 규모만 따지고 보면 골드만삭스가 요 정도, 아직은 소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맛보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대형 기관들의 추가 진입 가능성을 굉장히 키우는 부분이고, 골드만삭스가 쓸어 담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늘어나는 속도, 그 가속도가 다른 기관들, 지금 이런 골드만삭스처럼 대형 기관들이 맛보기를 하고 있는데, 소형 기관들, 중형 사이즈의 기관들은 맛보기 할지 여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들의 어떤 진입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은 6만 달러 부근에서 매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만 달러 아래에서 패닉셀을 한 개미 투자자들, 이 페이퍼 핸드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장기 홀더들, 다이아몬드 핸드들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투자의 어떤 정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8월에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 일본 금리 인상, 이런 여러 변수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만 달러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3월 대비 18% 낮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장기 홀더들은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 석 달 동안 37만 4천 BTC를 장기 홀더들 지갑에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지금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불안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페이퍼 핸더들은 패닉셀을 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장기 홀더들 이렇게 열심히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 손바뀜 현상이 아주 선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미국 대선 상황이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참모들도 엄청 쫀다고 그러는데, 오늘 오전에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53%,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45%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었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CNBC에 출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선거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리스의 경우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리스 캠프가 언제 어느 정도 수위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스탠스를 밝히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제 하방 압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예상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스탠스를 제시한다라면 이게 또 엄청난 반등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은 어쨌든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고 있고, 역대 미국 대선 이후에는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비트코인은 엄청난 반등을 보였다. 뭐 이런 점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아주 예쁩니다. 흔들흔들하는 것 같아도 일주일 동안 지금 7% 이상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루 사이에 2% 이상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2,700달러 위에서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24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2,850달러, 이후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3,154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와 앞서 살펴본 그런 긍정적인 재료들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랭크 스파이저, 메타파이트의 CEO, 블룸버그 TV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날렸습니다. 현물 ETF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축적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등은 여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현물 ETF에 따른 이더 공급 제한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 그래서 연말에 4,000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0달러를 연내에만 찍어줘도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 내년까지 시장이 최정점을 찍게 됐을 때 그 어느 시점에 이더리움이 과연 10,000달러를 한번 터치를 해줄 것인가, 그 여부가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돼버렸죠.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멀이 아주 의미 있는 액션을 펼쳤습니다. XRP 선물 상품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티커가 XUS고 8월 13일 이후에 거래된다라고 합니다. XRP는 여러 국내외 시장에서 이미 거래 중이다. 이 시장 조작 가능성은 그래서 낮다. 이번 신제품이 미국 XRP ETF 출시를 위한 중요 진전이 될 수 있다라고 거래소 측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현물 ETF 우리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슈죠. 그런 이슈인데 미국의 대선 상황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에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가능성도 있고, 소송이 진짜 항소 없이 잘 정리가 된다라면 뭐 대선 결과 상관없이 내년이든 후년이든 충분히 XRP 현물 ETF는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이미 이더리움 ETF가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출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폭적인 이야기들이 진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 XRP 월간 캔들을 보면 강세 해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더 큰 스케일로 동일한 캔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강세 해머라는 게 가격이 빠지더라도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 힘이 엄청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했습니다. 8월에. 그런데 계속 그랬어요. 계속 닿았다 하면은 중요 지지라인 터치만 하면은 올라서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XRP를 끌어당기는 힘이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초기 목표는 1달러, 1.4달러, 그리고 1.88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 빠돌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연내 1.88달러까지만 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거는 다시 말하면은 2021년에 고점 돌파 테스트를 벌이겠다라는 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봉막스, 진짜 요즘에는
엄청 전복적인 얘기를 이 양반이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또 기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XRP 강세 돌파가 이뤄질 경우에 목표는 42,000% 상승한 263달러 이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강세 신호를 지금 보여왔고 현재 강세 돌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2017년과 2018년 때 그랬던 것처럼 6만 % 랠리하면 32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42,000달러 42,000%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조금 이 현실성이 체감 강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XRP가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해 준다라면 진짜 자손대대 은퇴를 이미 하게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금액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크립토 미디어들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또 기사화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이런 전폭적인 어느 정도 약간 현실성을 초월한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뭐 20%가 됐든 200%가 됐든 2000%가 됐든 의미 있는 어떤 폭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소송 리스크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되고 XRP 현물 ETF 이슈가 또 있고 리플의 IPO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까지 또 있다라는 거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지금 XRP 주변을 감싸고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또 고조시키는 재료이기도 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